이시바시스카 씨는 일본에서 지금 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타츠바나 에리 씨는 오늘 현장에 오셔서 직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토너되는 김현정 조력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타츠바나 에리 씨를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화 중간에 여러분 질문까지 같이 취합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배하는 포로도님 여기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 남기면 답변 드렸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 텐데요. 아라키 신재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하이 펠로우. 하이 펠로우. 안녕 펠로우. 人数の街を見るというのは非常に趣味がいいですね。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시크릿 카운터라는 작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니 여러분들 그 영화 보는 눈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시바시스카 씨도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石橋静香です。今日は映画を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んでもらえていたら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참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타츠바나 인사. 안녕하세요. 수에나가 미들 역할을 맡은 타츠바나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절에 극장까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라키 신재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시크릿 카운터라는 작품이 사실 한국 관객들과 그리고 세계 관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재일 거예요. 또 최근에 한국에 오션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방금 언급한 그 두 작품을 비롯해서 동시대 감독들에게 불평등이라던가 계층 갈등 이슈가 좀 중요한 소재로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품으로 옮기는 각각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첫 번째 장편 영화로 이 같은 이슈를 어떻게 다루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카ゲーム見ました。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イカゲーム2話まで見たんですけども、なんか初期の僕の脚本と同じようなシーンが出てきたりして、この人数の街の初期の脚本ね、すごいびっくりした。 그래서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이제 이 시크릿 카운터라는 작품에 아주 그 초기의 그 시나리오에 나오는 장면과 상당히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でも描きたいことはもしかしたら結構違って、僕はやっぱり人が人数になった塊になった時にとっても怖いんですね。とっても恐怖を覚えるんですけども、怖いものがあれば
映画が作れるってスティーブン・スピルバーグが言ってて、なので第一作で一番怖いなって思ってる人が塊になった人数っていう状態を、描こうと思いました。 다만 이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오징어 게임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인원수로, 그러니까 이 숫자로 카운트 된다는 것에 상당히 좀 공포를 느끼거든요. 사람이 덩어리로 취급된다는 것에.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상당히 자기 공포를 이제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말도 했는데 제가 가장 무섭게 느끼는 사람이 그 덩어리가 된 상태, 덩어리로 취급되는 상태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감독의 시선은 낙관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좀 비관적인 쪽에 가까운가요? これもですね、監督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社会の見つめるっていうのは、楽観的なものなんですか、ちょっと悲観的でしょうか。楽観的かな、嘘。楽観上ディストピアだけど、僕やっぱ楽しいディストピア、皆さんもどうですか、今日人数の街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か。僕の考える地獄はこの程度です。イカゲームみたいにバンバンって銃で撃たれたりしない。みんなでぬめってプールに入ってみんなで髪渡し合いながら楽しむような感じなんで、どうかな、楽観的かな。 네,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농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건 좀 즐거운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크릿 카운터라는 작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가고 싶은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총으로 이렇게 빡빡 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좀 미지근하게 좀 그런 미지근한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거 번호표를 서로 주고받고 하거나 이런 좀 즐거운 분위기. 제가 생각하는 지옥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뒤에 지금 배경으로 해두신 것이 영화에 나오는 수영장이죠? 今ですね、ちょうどバックに監督の方が映ってるのがそのプールですよね。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많은 장소 중에 하필ほら、 수영장을 今 해주셨... 石橋さんがいた。石橋さんが이게 지금 제 뒤에 이시바시상이 있어요. 이 배경 제 뒤쪽에 이시바시상이 なんかね、床がすごいデコボコしてて、石橋さんがお尻が痛いって言ってた。 예, 실은 이 장면을 찍을 때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이시바시 씨가 엉덩이가 아프다고 얘기를 それいらなかった。本情報いらなかった。 네. 이시바시 스즈카 씨가 연기한 베니코라는 인물과 타츠바나리 씨가 연기한 미도리라는 인물은 굉장히 다르죠. 마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확연하게 다른 인물들인데요. 각자의 인물이 연기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감정이라던가 키워드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そうですね、私が演じた紅子はなんだろう、石のような女性だなと思いながら脚本を読みました。 글쎄요, 네. 제가 연기를 했던 그 베니코라는 여인은 좀 돌고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っていうの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人数の町に行く前は裏設定として学校の先生だったりとか、なんだろう、まあ、妹と全然性格が違くてすごく意志が強くて、きっとこれだって決めたらそこに突き進んでしまう女性っていうことが結構描かれていたので、それが大事なポイントだ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제가 이 마을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던 설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동생인 미도리와 성격과 상당히 다르고 그러니까 의지 부분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이거다라고 이제 정하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향해서 좀 돌진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でなんかその、まあ、石のようなこう性格というか、まあ、頑固っていうことがその人数の町に行った時にそのみんなはどんどんそ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ルールに流され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そこで一人だけこう揺らがずこう、まあ、そこ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まあ、ルールを破るというかその色に染まらなく入れたのはなんかそういう性格があったから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言ってました。 뭐 돌고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마을에 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을에서 정해져 있는 뭐 규칙 이런 것에 다른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가지만 혼자만 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규칙을 좀 뭐 깨나간다든지 또 이제 그 속에서 좀 물들지 않는 그런 성격을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私が考える緑は、まず初めに第一印象というかもう心が壊れちゃった人というか、もう一般の社会からもう完全に抜け出しちゃった人っていう印象でした。 제가 생각했던 그 미도리라는 역할은 첫인상이 좀 마음이 정말 망가져버린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완전히 좀 그 일탈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벗어나버린. なのでもう現実の世界の自分を完全に捨てているので、街の中の緑はもう振り切ってるっていうか、もうそっちの世界で生きていくっていうスタンスだったと思います。 현실 사회를 그러니까 스스로 버린 역할이다 보니까 이 이제 그 정말 정말 기묘한 이 마을에서 난 정말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은 그런 캐릭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작품이라는 점이었어요. 本作をですね、拝見して、ちょっと思ったよりですね、かなり落ち着いたというかですね、静かなですね、映画だなと思ったんですね。 음악의 사용도 사실 거의 없고 중요한 건 불필요하게 폭력의 묘사들이 있지 않은 굉장히 절제된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音楽もですね、それほど良かったないし、むやみにですね、バイオレンスをですね、描写していないようなそういう映画だなと思いました。 아까 미지근한 곳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작품의 톤 앤 매너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実にはディストピアとか地獄とかこういう感じだろうなって思いました。なんかガーンって怖いこととかバコンって怖いことが起きるんじゃなくてぬるっと人をなんか支配していくんだろうなっていう感じで考えました。 저는 그 현실에 있는 그 디스토피아 또는 지옥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뭐 무서운 일이 진짜 막 빵 이렇게 터지고 뭐 이렇게 무서운 일,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사람 지배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スタッフたちには実際にもし街を運営するならどうするか考えてほしい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イカゲームみたいにジャージを全部揃えるのは結構お金がかかるから古着でもらってきたパーカーをみんなに適当に着てる方が多分効率的だし、もし僕が街を運営するんだったらそうするって考えました。 제가 스태프들에게 좀 주문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을을 운영하게 된 좀 경영자 나이대로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오징어 게임 같이 똑같은 추리닝을 다 이렇게 입히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나름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구제옷 가게에서 이렇게 막 구해온 그런 이제 그 파카 같은 거를 입히는 게 경영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마을을 운영한다면 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숫자의 덩어리화에 좀 공포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셔서 왠지 기본적으로 숫자에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 先ほどですね、一つ通過したりしたり、塊ですることで結構ですね、怖さで情報ですね、超える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数字にはですね、敏感なですね、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が。 여기서 아오야마의 방번호는 139번이고 베니코 같은 경우는 508번을 사용하는데요. 인물들에게 부여한 방의 숫자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それで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青山さんの場合はローンナンバーが139番で、あとベニコさんは508番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特別な理由があるのか、ローンナンバー。 意外とない。 의외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적으신 거죠? 그냥 쓸 때 생각나는 번호를 쓰신 건가요? でも何番にしますかって聞かれて答えました。なんか好きな数字だから139とか3倍になってるし、算数大好きなんで好きな数字選びましたけど、そんな意味ないです。 별 의미는 없는데 실은 제가 산수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쓰긴 했습니다. 뭐 1, 3, 9라든지 좋아하는 숫자를 썼습니다. 마을에 적응하고 또 이후 탈출하기도 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스카 시스카 씨가 연기한 베니코는 탈출 이후의 상태가 체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人間模様が描か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人間模様が描か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ベニコの場合は町はですね、抜け出しながらちょっと明らかな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ですね、人間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 한편으로는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미도리가 한때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어볼 때 베니코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말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一方で彼女は何かですね、準備を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なぜならば緑色にですね、彼がですね、外でそうやって生きていくっていうですね、言われて、なんと希望しててですね、なんか頑張ることがそう答えたんじゃないですか、ベニコは。 탈출 이후 베니코의 상태에 대한 생각들이 좀 궁금해요. この町から出た後のベニコの状態についてはどうお考えなのか聞きたいですね。僕はわからないです。石橋さんに質問です、これは。 아, 저한테 하신 질문인가요? それはそうでしょう。 그렇겠지, 당연히. 이거겠지. そうですね。そこが怖いところだなと思いました。なんでかっていうと、最初はベニコってなんかすごく志があったり、妹を助け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り、絶対ここには染まらないぞっていう自分の意志がすごい強くある人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が多分青山に出会って、なんていうか恋愛というかこの人と一緒に生きていきたいみたいになった時に、そこできっと折り合いをつけなきゃいけなくなった。でそれがなんだろうな、本来のベニコならいいですか、本来のベニコならなんだろうな、嫌だとかそれは受け入れられないってなってたことがだんだんそれを、我慢するというか見ないようにして、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自分の家族だったり自分の大事な人を守るっていうことをどんどん選ぶようになってい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って多分ごく普通のことで誰で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選択しうることだと思うので、それが妙にリアルで怖いと私は思います。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무섭다고 느꼈었어요. 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은 베니코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제 그 의지가 강하고 또 여동생을 구하겠다는 마음도 상당히 강했고, 또 이 마을에 절대 물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인물인데, 아오야마랑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연애 관계가 되었고, 또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는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또 원래 이제 베니코였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점점 더 참는다든지, 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쪽을, 그런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리얼하면서도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타치바메리 씨가 연기한 미도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왠지 마을을 편안하게 느꼈을 것 같진 않아요. たくさんの方ですね、時間にいただいているような、この街がですね、最初からそんなに居心地のいい場所では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 하지만 영화에는 그 적응의 과정까지 전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기까지 그 미도리에게는 어떠한 사연과 적응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彼女がこの街にですね、乗り越しですね、その道のりが描かれていないので、その最初街に入った時からこう映画に出た自分までのですね、その順応することのこうプロセスというかですね、その辺も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ですね、想像しながら演じられたのか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私も実はそれが一番難しかったんですけど、緑の心を読むときに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미도리의 이제 그 심리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まず私が母親にな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けど、それでもやっぱり母親が自分の子に対する愛情っていうのは普通に考えたら相当なものだし、簡単に手放せるもの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우선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이제 아이에 대한 그 애정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무한히 이제 큰 것이고 또 자식을 떼놓는다는 것이 보통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それで、育児放棄についてすごい調べたりとかしてみ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原因になるものだったりとか、実際に育児放棄をしてしまう親ってその理由がいくつ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誰でもなりうるもので、緑がその子供を手放してその現実世界から離れてしまったこともある意味そのしーちゃんが話したみたいに誰にでも起こりうること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し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방치하는 이제 부모들에 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뭐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방치를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도리가 자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떼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실 사회에서 자기 이제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또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시바시 시즈카 배우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緑の場合は、現実の世界でやっぱり自分が逃げ場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その街に入り込んだので、きっと楽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街に入った時に、それで子供と離れることになったけど子供がそのまま死んでしまうわけでもないし、その街では家族っていう単位がないので、そういうなんかしがらみっていうか自分が縛られたものが解放されて、その街で新しい自分になろ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全然多分現実の世界とは違う緑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미도리는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 도피처라고 할까요?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자식과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애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마을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없는 곳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던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해방이 돼서 이 마을에 사는 나는 좀 새로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나와는 정말 전혀 다른 인물이 돼야 되겠다. 미도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아라키 신재 감독님께 그 마을의 비주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で、荒木監督にはですね、この
이 마을이라는 공간이 지하 벙커나 거대한 실험실이나 공장의 기숙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街が地下のバンカーとかですね、あと巨大な実験室、あと工場とか漁港にも近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イメージして。 반면 뭐 야외 공간을 보면 골프장이나 미술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주얼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궁금하고 만약에 예산이 더 넉넉하게 마음껏 허락이 됐다면 조금 더 구현하고 싶은 그 마을의 그림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で一方で今回はゴルフ場とかですね、ちょっとビジュアルが近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でもしそれでこのビジュアルがですね、こだわったこと、それからこの予算がですね、もうちょっと許されたら、この街でですね、こういうのを表現し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らですね、ご紹介願い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も申し上げた通り、これまたちょっと別の写真なんですけども、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다른 사진입니다. 最初は学校とかなんか日本はどんどん人口が減ってるんで余ってる建物、本当によくある学校とか病院とか余ってるもので人数の街を考えてました。 처음에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인구가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최근에 남아도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폐교라든지 또 이제 그 쓰지 않는 뭐 병원 이런 곳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でロケーションハンティングしてたらこのなんか古きに建てられて途中で捨てられたリゾート施設っていうのが出てきてこの撮影した場所なんですけどもなんかとっても面白いなと思ってここにしました。 저희가 이제 촬영지 답사를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거품 경제 시기에 짓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뭐 무산이 돼가지고서 버려진 시설이 있었거든요. 리조트지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좀 흥미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もう本当に食べてる途中に多分お金がバーンって爆発しちゃったので、3回ぐらいまで作ってるんですけど。 20階ぐらいの建物だと3階ぐらいでもう全部建築をやめていてタイルをはめてる途中で職人が「もう終わりだ」って帰ったのが今でも見て取れるぐらい完全に途中で終わってるとても豪華な建物を建てようとした途中作なんです。 이게 건물을 짓다가 아무래도 자금이 바닥이 났다 보니까 원래는 20층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물인데 3층까지 짓다가 이제 이게 중간에 파토가 난 거죠. 그래서 건물을 보면은 타일을 이렇게 끼우다가 정말 중간에 때려치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인부들이 진짜 내던지고 간 그런 정말 도중에 건물을 아주 버블 경쟁이다 보니까 아주 럭셔리하게 짓다가 정말 도중에 내던지고 간 그런 흔적들이 잘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見た目が気に入っ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ふうに捨てられたものに人数の街は多分作るだろうなって最初から思っていたので学校でもホテルでも何でもいいんだけど多分捨てられたものを作る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たので、予算がもしたくさんあってもなんか綺麗な建物を作ってみたいなことイカゲームみたいに綺麗になんかベッドを並べてとかいうのは僕が追いかけてることではなかったんです。 아무래도 이런 이제 마을을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려진 곳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버려진 뭐 학교라든지 아까 얘기한 학교나 이제 뭐 어떤 병원, 그러니까 이런 버려진 곳에 이제 마을을 이제 조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뭐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정말 아주 깔끔한 건물에 침대들을 아주 다 똑같은 걸 이렇게 맞춰가지고선 깐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았다 하더라도. ただなんかねやっぱり建物が1個だったから街っていうにはもっといろんな道とか他の建物とかもしお金があったらそっちの方がやりたいなって思います。 그런데 이제 건물이 딱 한 동만 서 있었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라면은 정말 길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건물들도 여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더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썼을 것 같아요. あともっとお金があったら、青山と紅子がマシンでしてめちゃくちゃ悪いことをするところをたくさん撮ろうと思ってました。 그리고 돈이 더 있었다면은 아오야마랑 베니코가 탈출한 후에 바깥 세상에서 나쁜 일들을 막 저지르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罪のない人を殴ったりとかお金を得たりとかして自分たちで楽しむ様子を本当は撮る予定でした。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팬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돈을 빼앗는다든지 이제 그런 좀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을 많이 그렸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적었던 거는 이시바시 시즈카시기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관객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을 좀 같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카무라 토모야 배우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팬분이 오셨는데 배우의 어떤 부분이 캐스팅 포인트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네요. これからですね、お客さんからの質問をですね、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ですね、中村さんがですね、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中村さんが起用された経緯という理由についてですね、聞きたいです。中村さん結構めちゃくちゃ演技の上手い人でいろんなドラマとかでキーになる役をやっていてすごく面白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ぜひなんか主役でなんか見てみ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新鮮だし、なんか他にもあるんですけども真ん中でやってみてほ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나카무라 이제 토모야라는 배우는 정말 연기를 잘 하는 배우인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배우였습니다. 뭐 주인공으로 좀 이분은 이제 주인공으로 세운 영화 꼭 보고 싶었었거든요. 뭐 이 작품 말고도 주연으로 나온 작품이 이제 있긴 합니다만, 딱 정말 정중앙에 이렇게 주인공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영화를 찍고 싶었습니다. 이분을 써서. 僕に2つのアイデアがあって、友谷中村とライアン・ゴズリングっていうアイデア2つあったんですけども、フィルムズさんの制作ならライアン・ゴズリングでも友谷中村でも連れてきてもらえる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非常に悩んでたんですけども、まず1番目に友谷中村さんに聞いてほしいっていうふうにお願いします。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모야 나카무라 씨와 그리고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이제 배우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이마 격세키가 와 있다면 네,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를 둘 중에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작을 맡은 키노 필름즈라면은 두 사람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토모야 나카무라 씨에게 이제 먼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今度ちょっとだけ中村さんの方が良かったから中村さんに。 예, 나카무라 씨가 아주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라이언 고슬링 씨가 안타까워하고 있겠네요. 라이언 사람 못되는 시간 때문에 저걸 타치바나 そうですね、惜し 엘리언님께 いチャンスをね、石橋静香と共演できたので、ね、 참 아쉽습니다. 이 작품에 나왔으면 이시바시 시스카 씨와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시바시 시즈카 씨는 해외 작품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시바시 시스카 씨가 무로가를 유리해서 찬스지 않았다더니. そうですね。 그렇죠. 타치바나 에리 배우께도 관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모가 사라진 이후에 미도리가 시설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본인도 무언가 변화를 꾀했을지 배우님 의견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치바나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モモがですね、いなくなったわけなんですよね。外に出たから。で、いなくなってからも、緑は施設に残ったと思います。それとも、彼女も何かですね、ちょっと変化を図ったと思います。私が考える緑だと、残ったと思います。むしろ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ろう、ラッキーって思う、すごい悪い言い方してしまうとラッキーって思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なぜかと言ったらももちゃんってやっぱ自分の子ではあるんですけど、現実世界とつなぐ要因であるから、やっぱそれを切りたい、本当は切りたいと思うけど、やっぱなんか殺してしまうぐらいの悪人ではないので緑は。だから施設の中で離れて生きられることも良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でなんか、消えたとしても紅子たちが連れて行ったってことをきっと分かると思うので、あまり追いかけはし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 생각으로는 미도리는
시선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뭐 말이 좀 표현이 나쁘긴 합니다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모는 미도리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랑 자신을 이어주는 결국 뭐 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요인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와 자기를 좀 끊고 싶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그 연을 끊고 싶다 하더라도 뭐 아이를 죽일 만큼 이제 미도리가 이렇게 막 악랄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설에서 또 떨어져 이제 사는 것도 뭐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모가 뭐 시설에서 이제 뭐 사라지긴 했어도 베니코가 데려간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쫓아간다던가 이런 선택은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튜터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튜터에게 노란색 밝은 의상을 입힌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에게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中途に何か質問があったらですね、合わせなんですけれども、なぜですね、途中からですね、黄色い色の人でつけているのか、それと引きずらの方ですね、ポールっていう名前なんですけれども、なぜこういう名前をつけたのかも気になります。街でつなぎの人を見ると何にも思わないんです。人間なんだけど、なんか直してるのかなとか、なんか工事してるのかな、そういうふうに溶け込めるっていうのがまずつなぎの発想の始めです。色の質問だったんですね。色の質問でした。色はね、僕が好き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画面の中でパッて分かる色にしよう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さっきの話で言うともっと地味な色でもいい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も、映画のルックの中で全体にブルーを全体に押しながら黄色でポイントをつけるっていうふうに画面を設計しました。 우선 마을에서 작업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도 다들 아무 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묻히러 어딨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색깔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일단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화면에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수수한 색깔의 옷을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톤을 좀 블루로 가져갔고 이제 화면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색깔로서 이제 그 노란색을 활용을 했습니다. あとね、ポールでしょ。でジョン、ジョンまでできる人は気づくんですけども、あとねちょっとここをねいろいろあって見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だけども、もう一人がジョージで、最後中村さんも見た人しかいないから言うけど、中村さんはリンゴになるんですよ。それで女性がリンダなんですよ。ここまで言って分かんない人には分かん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イギリスの有名なロックグループの、ポール、ジョン、ジョージ、リンゴ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て、ポールの奥さんであるリンダ、奥さんではないんですけどリンダっていうふうに、一応愛と自由を信じる街だっていうことでビートルズをモチーフに名前を付けました。 지금 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눈치를 채신 분 중에서는 존을 알아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조지라는 인물도 있어요. 이 이제 작업복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나카무라 씨가 나중에 또 이제 링고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여자 이제 그 스텝 중에서 이제 튜터 중에서 린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 이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겠고 또 눈치를 못 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영국의 이제 락그룹의 이제 그 멤버들의 이름을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랑과 자유의 마을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표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락그룹 이제 비틀즈의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제가 썼습니다. 배우들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마을의 주민들을 보면 투표 조작, 댓글 조작, 리뷰, 뉴스, 행위예술을 가미한 시위까지 다양한 설정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연기로서 체험하신 소감과 느낌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이시바시씨부터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人方のですね俳優さんになるんですけども、あっちの順番ですよね。書き込みだとかですね、あと先生のですね、投票者の方とか、民主主義とかいろいろですね、体験させていただけれども、体験しながらこういう感じのがまずですね、下からですね、お話を伺いたいみたいです。そういうような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ね。ベニコは割とそのこうクレイジーななんていうの
人数の街での体験はあんまり描写としては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ただ選挙の操作、その自分の名前じゃない名前でこう変装してこう投票しに行って、でなんか本当にこういう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って、すごくなんかこう嫌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 베니코는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정말 클레이지한 이런 체험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하는 묘사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다만 이제 그 투표 조작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타인의 가장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하러 가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음습하다고 할까요? 예, 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私はですね、私もその選挙の投票だったりとかいろいろ街の中で経験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実験とかはなんか確かにその人体実験っていうか、なんかそのなんだろう、自分で進んでや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人体実験とかってなんかでもそれでその人がどうなったかとか、なんか細かいその後どうなってるかとか、そういう情報は全然一般の人は見れないから、もしかしたらなんかそういうふうにどこから出たか分かんない人が知らないうちに実験に使われてるかも、本当にそう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し、あとはやっぱ SNS 社会になってからすごいやっぱ得体の知れないものがすごい増え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例えばそのインスタグラムとかでもうこの人本当に存在するのかなって人だったりとか、なんか何が本物か分かんない世の中になってきたので、それもすごい現実的なことに思えたし、あとはそうですね、その投票とかは本当日本は割と投票率がかなり低い、その映画の中でも実際に数字とか出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投票率が低いので、やっぱ政治に若い人たちが関心持たないと、どんどんそういう目に見えないものに操作されていっちゃう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今韓国大統領選挙控えてるので結構タイムリーな話かもしれないです。임상 실험을 하는 이제 부분, 이제 뭐 인체 실험, 뭐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진해서 이제 뭐 받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는데, 그 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미지수인 그런 좀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SNS 사회다 보니까 다 이제 정체를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이게 실존하는 인물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 또 그리고 이제 뭐가 정말 이게 실제고 뭐가 가짜인지 정말 구분이 잘 안 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리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투표 관련해서도 이제 일본의 투표율은 몇 %다, 이렇게 영화 내에서도 숫자가 이렇게 딱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장면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정치에 젊은이들이 좀 상당히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계속 이런 이제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조작되고 지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딱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적절한, 시적절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소리로 통제를 당하는데요. 채팅방에 그 소리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올라와 있네요.そうですね、高い塀を作っても逃げるだろうなとか思って、なんかその周りを頑張って警護するのもお金かかるししょうがないなと思って、ここにチップを入れてああいう音が鳴るようにしたんですけども、なんかいつの頃か
いつも僕らは Wi-Fi の電波を探して携帯の充電が切れないようにし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なんかちょっとそういう電波の外に出たらなんか不快な音が鳴ってしまうみたいなものが感覚的に面白いなと思ってそうしました。 아주 높은 담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도망가야 할 사람은 도망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경호 장치 같은 거, 이제 보안 장치 같은 거를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목에 칩을 심어서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불쾌한 소리를 이제 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와이파이가 없으면 정말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이제 사회가 됐고, 또 휴대폰도 이렇게 좀 방전될까봐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그 불쾌한 사람 못 살게 해보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설정으로 그리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시바시츠카와요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외에도 좀 동시대 일본의 청춘 세대를 그리는 작품으로 많이 소개가 되신 상태인데요. 작품마다 그 디테일이나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세대를 바라보는 연출가들의 시선에는 좀 체념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아주 약간의 낙관을 남겨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입니다. 스크린 카운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찍으시면서 동시대 일본의 그 청춘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게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そうですね、本当になんか私は作品に恵まれてるというか、なんだろう、そういうこう今みんなどう考えてるのかとか、若い人たちがこう生きづらいよねっていうのをこう正直に描いてる作品って少なくもないけど多くもないので、もっとこう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現実からこう目をそらすための、ストーリーだったりとか、もっとこう恋愛で楽しく毎日生きようねみたいなものもある中で、こういう骨太でどうするのってこう問いかけてくれるような作品に出られてるってことはすごく幸せなことだなとまず感じます。 우선 저는 그 작품 복이 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살기가 팍팍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린 작품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현실을 좀 외면한 스토리라든지 또 이렇게 아주 뭐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이제 연애의 물을 이제 연애를 그린 그런 작품들이 좀 양산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좀 이런 깊이 있는 작품들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행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で、なんだろう、私は留学してた経験があるので、こうアメリカとカナダに行って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帰ってきた時にやっぱりなんだろうな、他の国の若者と日本の若者ってやっぱり全然違くて、それぞれの国でいい面もあれば悪い面もあって、それはどっちも同じぐらい同じだけいい面もあれば悪い面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はこう外に一回出たからこそすごくよく見える部分があって、不安になる、このまま日本ってど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って不安になる面はかなりあります。だけどなんだろうな、今ってそのいろんな SNS でこう、自分の言葉でいろんなことに対して発言したりとかするのって昔よりもやりやすくな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そういうやり方があるっていうことも素晴らしいことだけど、でもこう作品の中で物語の中でそういう何かメッセージがこう伝わってくるのってもっと心にダイレクトに届くと思うので、こういう作品の中でなんだろうなメッセージがある作品の中でこうそれをセリフとして私が言ったりとか演技の中でそれを伝え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一つ役割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 저는 그 미국과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그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양쪽은 이제 다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외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뭐 좋은 점도 있고 이제 그 나쁜 점도 있고 서로 이제 양쪽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렇게 불안스럽게 이제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꽤 많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SNS라는 이제 그 창구가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들을 이제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기도 했고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훌륭하긴 하지만 소통 방법이, 근데 제가 어떤 뭐 그 작품 안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제가 뭐 대사로 표현을 한다든지 연기로 이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좀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시크릿 카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타치바나 아리 씨가 먼저 해주시고 이시바시 시츠키상 그리고 아르키 신세 감독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大変名残惜しいんですけれども、時間になりましたので、皆さんとですね、今日はこの水の町といういろんな話ができてですね、大変嬉しかったです。で、最後にですね、一つですね、お客さんに、今日ご覧になったお客さんにご報告を願いたいと思います。で、今回の順番は、立花さんがお願いします。で、最後の感ですね、お願いします。今日こうやって監督としーちゃんも合わせて話ができ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なんだろう。일단은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감독님 그리고 이제 이시바시 배우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 이만 한국 분들 만나서 오늘 이렇게 공개까지 이제 시원시원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활동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今日はそうですね、私も監督とエリちゃんと久しぶりに画面越しですけど会えてすごく嬉しかったのと、本当にこんなに大変な時期にエリちゃんがこう育ってきた国じゃなくて異国の地で頑張ってる姿を見てすごい刺激をもらいました。あと来てくれた今日見てくれたお客さんは本当に、日本もコロナで大変ですけど韓国も同じように大変な中でこうやって日本の作品を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いつかまた韓国に行ける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감독님 그리고 이제 그 에리짱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정말 뭐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또 타지바나 씨는 이제
힘들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이국의 땅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저도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 보러 와주셨는데 지금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젠가 좀 한국에 이제 갈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でもね、リモートでしか舞台挨拶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この映画。だから、今日もね、皆さんの顔が見たいです。全然皆さんの顔こっちから見えないんで、皆さんの顔見てなんか挨拶したいなと思って、現場にいる立花さんがとっても羨ましいです。일본에서도 저희 그 작품의 무대 인사를 이렇게 화상으로밖에 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객분들 얼굴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타치바나 에리 씨가 정말 부럽습니다. 皆さん今日の様子を写真撮 화면을 って 지금 て 보이는 분僕皆さん今日の様子を SNS に撮って SNS に上げといてもらえば僕はいいねするんでたくさんいいねするんでぜひ見てみたいです。 여러분들 얼굴을 찍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SNS에 올려주신다면은 제가 SNS에다가 좋아요를 잔뜩 눌러드리겠습니다. 알겠다. 本当カフェだ、本当。 진짜 카페 같은 분이에요. すごいいい空間です。참 좋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셨네요. 僕がなんか頑張って映画やろうって思ったのはイチャンドン、ポン・ジュノンさんももちろんそうですけどイチャンドンの影響がとっても強くて映画頑張ってやらなきゃって思ったのって韓国の作家さんのおかげでピロって雑誌載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素敵な雑誌があったりとか今韓国の映画文化っていうのがめっちゃいい感じなんだなと思ってコロナが明けたらぜひ遊びに行きたいと思って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이렇게 영화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뭐 봉준호 감독님도 물론 훌륭하십니다만 이창동 감독님의 영향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훌륭한 영화 작가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들으셨었는데 그 필로라는 잡지도 그렇고 한국의 정말 영화 문화가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이 점도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좀 시국이 안정이 되면은 꼭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괜찮으시면 이 상태로 관객들과 사진 촬영을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배급사 요청을 받았는데 두 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애매한데? 사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일단 애매하지만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그냥 제가 보기 원래 생각해서 여기서 찍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